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어서는 석유공사 자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기능이 타 부처로 이렇게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전 정부에 실패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하고 사실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파면이 되고 난 그 이후에도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은 석유공사가 있는 한 또 다른 지출 작업이나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장관님 그간의 경과를 보고 받으셨죠? 네. 시추 샘플이 총 몇 개입니까? 시추 시루가 1,700개 분석했다고 지금. 네, 1765개 분석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코어랩의 분석 의뢰한 시료 수는 몇 개입니까? 170 몇 개였던 걸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630개 네, 맞습니다. 했고요. 네. 이 630개 중에 실제 분석한 시료 수는 49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27.8%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계속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과 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났었는데도 발표를 하고 나서도 2월 국회에서 안덕근 장관님은 유의미한 시료를 많이 채취했고 이것을 분석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부존의 4대 요소가 뭔지 아시죠? 근원암, 저류암, 덕계암, 네. 트랩입니다. 대왕고래는 이 중 절반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유공사의 1차 시추 중간 결과를 보면 근원암에서 이동된 가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층서 트랩이 미확인됐다고 분석됐습니다. 4대 조건 중에 절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부와 국회에서 보고한 최종 보고 자료를 보면 석유 보존의 4대 조건 중 트랩만 쏙 빼놓고 보고를 했어요. 6월에 보면은 이미 도출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중간 결과에는 층서 트랩 미확인이라고 있는데 최종 결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명백한 보고 누락입니다. 그런데 층서 트랩 누락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박원준 부사장이 층서 트랩은 전 세계적으로 대가가 몇 명 안 될 정도로 발견이 어렵다면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를 층서 트랩의 대가로 소개를 했습니다. 층서 트랩은 아우레우 박사와 같은 대가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도 우드사이드의 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부사장은 우드사이드는 층서 트랩 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층서 트랩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층서 트랩 미확인이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입니다. 박원준 부사장이 층서 트랩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충분히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층서 트랩은 구조 트랩과 비교해서 리스크를 더 줘야 하고 성공률이 더 떨어진다는 그런 설명이죠. 아우레우 박사가 작년에 추가 유망성 평가를 하고 통해 심해에서 마기상어와 같은 유망 구조를 추가로 도출을 했습니다. 대왕고래의 경우 트랩은 60%의 성공률을 예측을 했는데 추가 유망성 평가를 도출할 때 심해의 유망 구조 8개 중 7개는 리스크가 0입니다. 한마디로 7개 유망 구조에서 그 발견하기 어려운 층서 트랩이 100% 있다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심해에서 추가로 도출한 유망 구조는 모두 층서 트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평가 덕분에 아우레우는 첫 번째 평가에서 도출하지 못했던 유망 구조를 14개를 추가 도출했고 동해의 유망 구조는 총 21개로 불어났습니다. 석유공사는 아우레우에 의해 결국 영원한 시추가 가능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석유공사가 추가 유망성 평가 사례로 아우레우 박사에게 지급한 것이 사례금 성격이 있지 않은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유망성 평가는 1차 평가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아우레우 박사에게 줬죠. 추가 유망성 평가에서 기술 평가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렌버거, 할리버튼, 액트지오 세 곳을 지명한 뒤에 기술 평가로 세계 3대 주 기업인 슐렌버그하고 할리버튼은 떨어뜨렸습니다. 액트지오만 단독 입찰한 것으로 했고 이때의 평가는 부모 통해탐사팀장 그 다음 박원준 당시 처장이 결재한 그러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올해 석유공사 경영평가에서 통해탐사팀이 1위를 차지했고 2024년 성과 분석표를 보면 14개 유망구조 추가 도출해서 지속가능한 통해탐사 기반을 마련했다 해가지고 S등급을 줬습니다. 영원한 시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런 성과인데 이로 인해서
기술 평가를 통해 액트 지오를 1인 입찰로 선정한 관여자들이 427%라고 하는 성과 상여금을 챙겼습니다. 이거 문제 있죠?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대왕고래 시추 결과 측정한 가스 포화도와 수 포화도 비율이 가스 6%에 수 포화도가 94%입니다. 물이 94% 유망 구조가 아닌 우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기시감이 들죠? MB 정부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인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이 가스 포화도가 2%, 수 포화도가 98%였습니다. 바로 이 하베스트 인수 후 현재까지 누적 회수율이 0.57%인데 최근 3년간 3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이 하베스트 인수 경영에 관여했던 인물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작년 말 내란통의 부사장으로 임명한 박원준 부사장입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관이 최근에 기사회견과 한국 MOU를 석유공사가 체결을 했는데 박 부사장의 농무공동부장인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었던 권희군 교수가 윤석열 파면 국면에 지질자원 연구원으로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잘못된 이러한 관행이 반드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질의 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과정에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문제 과정에 있었던 동해 탐사팀이 고액의 성과금을 챙기고 윤석열 파면 국면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위원이었던 권희균 교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으로 이렇게 하고 박원준 부사장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이러한 방만한 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유공사의 부채 이자 비용이 5,66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3,311억 원이었고요. 석유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6천억 원 이상 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완전 자본 잠식 상황에서 직원들에게는 정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저금리 한도 초과 대출을 357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숱하게 경고해도 방만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여전히 매년 1,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석유 카르텔의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까지 시험대에 오른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고 이거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서 자체 감사조차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문제는 더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어서는 석유공사 자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립니다.